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안이 찾아오면 제가 하는 10가지 방법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셀리스트 여러분, 코치 조현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멘탈 코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멘탈 코치니까 멘탈 갑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멘탈 코치로서의 저와 그리고 그냥 개인으로서의 저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멘탈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느껴질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어수선하고 빠르게 변하는 때에는 더욱 마음에 불안감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오늘은 멘탈 코치인 제가 멘탈이 나갔을 때, 특히 불안감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10가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직면하는 힘이 생깁니다. 불안을 직면하게 되면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에 잠식당하고 불안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불안한 저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안할 때면 저는 집에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게 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집은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동굴과 같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 혼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인데요. 밖으로 나가서 저는 주로 산책을 합니다. 저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곳 숲에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걷습니다. 여러분, 숲속을 산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은요, 고주파와 저주파를 내보내서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실제로 숲속을 산책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들이 줄어들고 차분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달리기를 하는 건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은 주로 저녁에 저는 달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달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달리기는 산책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줘요.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과 같은 안정감 있고 기분 좋은 호르몬들을 증가시켜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목표한 거리만큼 땀을 흘리면서 달리고 나면 그 성취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자신감도 함께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아예 매일 달리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햇볕입니다. 여러분, 햇볕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주로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햇볕을 잘 쬐지 못하면서 살잖아요. 하지만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먼도 햇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아침 햇볕을 강조했어요. 아침 햇볕이 우리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도 이야기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 역시 우리 몸에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고요, 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해서 불안 때문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집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가서 햇볕을 쬐요.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햇살 샤워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도 꼭 이 햇살 샤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요. 저는 잘 자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숙면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커피를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 좋아하는 커피를 멀리 하기도 하고 침대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멜라토닌을 섭취하기도 하면서 정말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햇볕과 운동은 우리의 숙면에 굉장한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목표를 떠올리거나 정해서 그것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목표가 없으면 생활과 정신이 무질서해집니다. 무질서해지면 불안과 우울함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그것에 몰입하는 건데요. 목표가 생기면 우리 안에 질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몰입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고 그것을 그냥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불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힘은요, 목표, 행동, 그리고 몰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저는 불안할 때면 호흡 명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호흡 명상이란 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명상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역시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 그때 우리 뇌도 쉬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고 나면 마치 숙면을 취한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간혹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9번째는요, 글을 쓰는 거예요. 나의 감정 상태나 기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나 생각들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글로 쓰게 되면 우리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쓴 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현재 상태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크게 느껴졌던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작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이 복잡할 때는 꼭 글을 써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요, 불안을 통해서 얻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니, 불안이 좋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불안이 찾아오면 제가 미루거나 머뭇거리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저를 재촉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안을 행동 촉진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불안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저처럼 불안 때문에 얻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에 긍정적인 이름을 붙이면 불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긍정적인 기분이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멘탈 코치가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을 주제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저도 이 10가지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불안이 찾아오면 제가 하는 10가지 방법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궁금하거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배우고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읽고 내 삶을 설계하는 시간, 셀프 리터러시의 코치 조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